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현직 검사들의 전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은호 대표의 도박 부분 중에 특히 횡령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도 많았지만 검찰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 수사관 등 2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건 처리의 단서는 포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당연히 믿어야겠지만 네티즌이나 일반 국민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검찰의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정열.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출발 새아침 첫 순서, 지금까지로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인도양에 조업 중이던 우리 원양어선에서 이 베트남 선원 2명이 우리나라 선장하고 기관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인 항해사가 긴급히 인근 항구로 배를 운항하고 있다. 이게 결국 범인들을 타온 채로 운항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문제는 불안해가지고 이거, 예. 이제 확실히 격리를 이제 시켜 놓을 수 있으면 이제 될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이 광현 803호였죠. 아직까지 왜 이 베트남 선원 2명이 이제 그 수레 만취해서 이 선장과 이 기관사를 살해했느냐, 여기에 대한 그 배경이나 설명은 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이제 이 광현 803호고 항해사 이모 씨가 그 다른 인도네시아 그 선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그 베트남 선원 2명을 일단 제압은 했지만 이들을 완전히 격리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베트남 선원을 그 선실에 머물도록 이제 조치만 하고 있는데요. 이 출입구도 그 잠그지 않은 상태라고 하죠. 결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베트남 선원들의 그 동요를 우려해서인데요. 현재 그 광현 그 803호에는 베트남 선원 7명, 인도네시아 선원 8명, 한국인 선원은 항해사 이모 씨 혼자입니다. 네, 이 가까운 세길 본두의 그 빅토리아 항구에 좀 입항하게 되는 것 23일쯤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한 이틀 동안 이 불안한 항해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거 뭐 근처에 어떻게 고속정을 타고서라도 여기 좀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이 바다가 덥습니다. 네. 참. 자, 그리고 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게 중앙평준화론. 이게 뭐예요? 예? 네, 그 상향평준화론, 이제 하향평준화론, 이제 중앙평준화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향평준화론. 네. 처음 듣네요. 네. 예. 어제 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단체 연설에서 몇 가지 점에서 이제 그 연설 내용 상당히 그 신선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 불평등과 분배 문제를 그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 분배의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 해법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중앙 평준화론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 한국 경제의 그 핵심 문제를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격차 문제로 이제 규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그 고임금 노동자, 즉 그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규직이 자신의 그 기득권을 좀 양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핵심인데요. 네. 이를 그 사회적 대타협의 그 핵심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네요. 중향 평준화론. 참, 예, 좋습니다. 아주, 신선하죠.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자꾸 튀어나오면. 그렇죠. 야권의 반응은 그렇지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문제의 그 진단이나 일자리 생태계 지도 등 나름대로 그 방법도 제시를 했다면서도, 일정 정도 그 평가를 하면서도 이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이 없다는 이제 비판이 나왔습니다. 기동민 더민주 그 원내대변인, 진단은 있으나 원인도 해법도 대안도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이런 논평을 내놨는데요. 다만 이 우리 사회가 그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즉 그 청년 실배 문제랄까, 분배, 소득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 재벌 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그 원내 대변인은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 진지한 자세가 돋보이고 인즉시야였다. 이렇게 이야기됐고요. 정부의 자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2% 부족한 연설이었다 이제 평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예. 이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상당히 그 날카로운 혹평을 내놨는데요. 그야말로 그 양두구육이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이 진단과 해법을 적당히 그 뒤섞어버린 비빔밥 연설이었다. 이렇게 혹단했습니다. 예. 네. 표현들이 좀 살벌하네요. 네. 네. 진단 따로 이제 해법 따로였다. 이렇게 얘기도 했죠. 그리고 새누리당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효옥 혁신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사무총장 그 회의석상에서 만났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네. 네, 참 이 어색한 동거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어제 그 비대위가 끝난 뒤에 그 지상욱 대변인은 그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뜻은 그 어제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사무총장은 그 경질했다는 이제 뜻이 예. 바뀌지 않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 권성동 사무총장 혁신 비대위 그 의결 없이 비대위원장이 그 비서 자르듯이 사무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면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죠. 예. 어제 비대위에도 참석을 했고요. 네, 어제 그 비대위 이 문제를 다루자는 그 한 비대위원의 그 제안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안건으로 상정돼서 다뤄지진 않았고요. 예. 오늘도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 할 일 하겠다. 비대위에 참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꽁 대신 닭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네. 닭이 되는데 그게 쉽게 물러나겠어요. 그렇죠. 이제 본인도 사실 이게 2달짜리 비대위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친박계 의원들은 권성동 사무총장 나가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네. 그 수위는 한껏 낮아졌죠. 이전에는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퇴진을 요구했다가 네. 네. 등등이 됐는데 이 김태흠 사무부총장 등 그 초재선 의원 위주의 그 친박계 26명 어제 오후에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이 권성동 의원은 무너진 당 기강을 새로잡고 책임지는 차원에서 그 사무총장과 비대위원회에서 그 즉각 물러나야 된다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또 그 복당 의원들 의총에서 그 입장을 밝히고 당 화합을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비박계 무슨 소리냐면서 그 일축을 하고 있는데요. 비박계 그 이혜훈 의원 이 비대위 그 복당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비대위가 정리를 했는데 그래놓고 권 사무총장을 그 경질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이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적 절차라는 게 있는데 독재 정당이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러죠. 예, 참 정말 새누리당은 그 개파, 근데 개파란 얘기 쓰지 말라 그래요 또. 아니, 쓰지 말자고 이제 그 합의까지 하고요. 선언까지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개파라고 하면 굉장히 혼나시더만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치열해요. 이 용어의 문제보다 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새누리당 당권 도전에 나선 분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자, 오늘은 현재까지 비박계 유일한 주자로 분류되는 분이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아, 이거 또 비박계라고 그랬다가 이거 또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예. 네. 당대표 출마하시는 거죠?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예. 그 많은 분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제가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정병국 의원께서는 되시기만 하면 잘하시겠죠. 장관도 지내시고, 그때 얼마나 또 일을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결심하시게 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엄중한 상황이고요. 예. 이러한 상황에 지금 정치권은 정치가 실종이 된 상태 속에서 그동안에 서로 발목 잡기에 급급했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던 것 아닙니까? 이제 정치를 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정치를 복원해보자.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를 해보자 하는 생각하에서 지금 이 새누리당이 지난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독하게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당을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 보수를 새로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다져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겁니다. 예.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 지금 당의 보수를 말씀하셨는데 김무성 네.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새누리당이 지금 극우 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중간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에 동의하세요? 저는 과거로부터 예. 지금까지 우리 새누리당의 영역을 넓히고 또 이 국가적 아젠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보수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 중도 쪽으로 한 클릭, 두 클릭 정도는 이동을 해야 된다. 예. 그래야 포용적 보수로 만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따뜻한 보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왔고요. 그게 예. 당내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소당파, 개혁파들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예.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유승민 의원의 스탠스는 그러면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유승민 의원의 스탠스는 보수 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결국은 포용적 보수를 얘기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일부 강경한 친박 쪽에서는 유승민 의원 복당한 분들하고, 네. 몇 분이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거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예.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렇게 보지, 그분들이 정말 어떤 우리 보수가 지향해야 될 가치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면 네.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 보수가 나가야 될 보수를 지향하는 우리 새누리당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야죠. 예. 단순하게 유승민이기 때문에 예. 안 된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불만이라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간에 친박?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에요. 예. 처음에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 두 번째 임시당대표가 되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다시 되시고 나서 첫 번째 비서실장이 유승민입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 내부에서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이다. 할 얘기를 했던 사람이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으로부터 시기를 받았거나 또는 밑보인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요. 이제 그 사람이 복당을 하거나 또 공천을 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죠. 예. 그런데 명확하게 제시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또 얘기 나온 게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게 맨 처음엔 정진석 원내대표 사퇴론이 나오더니 지금은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 내려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예. 저는 비대위가 출범한 이래 가장 잘한 일이 이번 복당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 한 일도 그렇지만 절차도 가장 민주적으로 했다.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면은. 예.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박수치고 있는데. 예. 일을 일건 잘해놓고 나와가지고 왜 나는 김미옥 비대위원장이 그러한 그 과정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본인이 복귀하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뭐 아니, 이런. 복귀를 하셔야 될 이유가 또 뭐가 있어요? 그냥 가시면 되는 거죠. 일을 예. 잘해놓고. 예. 저는 그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권성동 사무총장이 왜 경지를 개야 되는지. 예. 권성동 사무총장만은 3선의 중진위원이고. 예. 그리고 비대위원이고. 예. 그리고 사무총장직을 맡겨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물러나라고 하면 권성동 의원은 뭐 그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그 사람의 명예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예. 그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예. 결과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일부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그거를 대변하고 조정당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거다. 아하. 아니 분란을 수습하러 들어오신 분이 오히려 분란을 계속 야기를 시킨다라고 하면 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 내가 참 복잡한데 제가 요거는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얘기가 아닙니다. 당대표가 되시거나 이랬을 때도 당연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헌 문제 말입니다. 예. 어떻게 이 개헌 필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범위는 어느 정도고 그 범위 내에서 권력 구조가 파악된다면 어떤 권력 구조로 개헌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87년 체제. 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여기저기 깨맞추기를 해왔던 거예요. 예. 많은 법률들을 개정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틀을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30여 년이 지난 그 87년 체제를 바꾸지 않고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예.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동안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난맥상들이 결국은 큰 틀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30여 년 전에 그 군사 독재 정권의 그 트라우마 속에서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지 그 어떤 미래를 지향을 하고 만든 제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예. 이제는 우리 국가가 워낙에 다원화됐고 커졌어요. 예. 그것을 1인 대통령 중심제 1인으로 이걸 통치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제는 이것을 협치해야 되고 협업해야 되고 집단에 의해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야지만 다양한 욕구들도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입니까? 아니면 뭐 이원 집정부제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예. 내각제 얘기도 나올 수가 예.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분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취지에 맞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국민의 의견들을 물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제로부터는 좀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대통령제가 한계에 봉착을 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소위 말하는 4년 중임제도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도 역시 저는 예. 마찬가지라고 봐요. 미국이 지금 4년 중임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미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사회가 워낙에 커졌고 예. 대통령 1인이 1%만 이겨도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는 나머지 49%를 수용할 수 있는 그 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미국 같은 나라에서 고민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병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간단히 사실 우리가 이 대부분 선진국들이 의원 내각제를 하지 이게 대통령제한 나라는 사실 미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시험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삼다도라 제주에는 산다수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죠. 오늘 그래서 날씨는 아주 상쾌합니다. 상쾌한 날씨만큼 교통 뻥뻥 뚫리고 있을까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한강 주변을 따라서 이동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좀 더 안타까운 소식은 사고가 방금 전에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가 조금 전에 이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한강 주변으로는 날씨는 무척 맑은데 한강 다리들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한강대교가 이천동 일대로 밀리고요. 청담대교나 성수대교는 남단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남지역 국회대로는 여의도로 들어가는 길 교통량이 부쩍 늘면서 신월 라드목에서 여의 4교 쪽으로 시속 20km 미만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밀양이냐 가덕도냐 해당 지역에선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먼저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한다는 쪽이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비대위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예, 김 의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산에서 당선되시고 진짜 아유 대단하십니다. 근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 발표가 언제쯤 나와요? 이 공항 입지 발표가요? 이번 주 중으로 나지 않겠냐 이렇게 다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관이 또 해외 출장이 있다 그러니까. 예. 그 전에 발표를 하고 출장을 가지 하는 그런 전망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얘기를 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먼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거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죠. 예. 끝나고 나서 혹시 이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탈락하는 지역을 무마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아까도 진행자께서 신 교수께서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논의는 영남권 신공항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부산 김해공항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 신공항을 만들자고 해서 출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대구가 끼면서 영남권 신공항으로 이름까지도 이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대 대통령들이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 지역에 와서 부산 신공항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공약에서부터 다시 이제 이게 점화가 되고 재점화가 되어서 무산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 분들 입장에서는 영남권 신공항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에서부터 이 부산 신공항 논의가 실종돼 버렸다고 하는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아,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군요. 예를 들면 경상북도 지역 북쪽으로 치면 경상북도 지역은 부산 신공항이 굳이 필요 없죠. 사실 영종도 공항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처음 이 공항 논의가 출발한 것은 부산 김해공항의 포화 상태를 대비하자는 거고 지금 김해공항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확장 공사 끝나는 시점에 다시 포화 상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산이나 가까운 경남 지역 또 울산 같은 경우도 가덕도와 1시간 거리입니다. 대구도 가덕도가 멀다고 하지만은 지금 고속도로가 연결이 거의 되어 있고 철도가 기간 철도망이
가덕도 예정지로부터 한 5km 이내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신항만 역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고속도로나 철도를 조금만 더 연결해내면 가덕도까지 울산, 대구, 뭐 경남 어느 지역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접근성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공항입니다. 근데 물리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밀양이 대구나 울산이나 부산, 경남의 한복판인 거는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공항 입지가 아닌 곳을 공항으로 정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예. 자, 그 서병수 시장이 이런 얘기한 모양이에요. 서병수 부산시장이. 예. 이 애초 정부 추산 신공항 건설 비용 12조 원 가운데 6조 원을 가덕 신공항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대구 군공항 이전과 대구 경북공 공항 건설에 투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이제 하도 이 문제가 대구와 부산 간의 싸움으로 비춰져서 이게 쪼개자 이거 아니에요 결국? 예. 이렇게 하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부산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를 밖으로 이전시키자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그 K2 공군기지가 대구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런 대구 입장을 이해를 하자. 네. 그렇다면 대구의 공군기지를 이전해내는 문제하고 부산 신공항 문제를 분리시켜서 추진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부산 신공항 이전 확장 신설에 따르는 그 비용을 줄여서라도 대구 공군기지 이전에 우리 협조를 해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구 경북공 공항 건설에 투입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경북공 공항도 또 만들자 이런 제안 아니겠어요? 뭐 그 말씀은 지금 대구에서 밀양공항을 하자고 하는 게 민군 겸용공항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하든 아니면 같이 하든 간에 대구 경북이 원하는 군사 기지 이전과 대구 공항의 겸용이든 분리든 추진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인데 예. 제 생각에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냥 국내용 공항은 사실 대구에서는 제주도 노선 말고는 거의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제공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구에서도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도 국제 노선 이용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서병수 시장 이야기는 오히려 초점은 공군기지 이전에 협조해 주자라는 데 방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뭐 보이지 않는 손, 왜 자꾸 요새 우리나라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김영춘 의원께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가끔가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게 이제 애초에 우리 서병수 시장이 예. 전제 조건 없이 5개 시도지사가 정부 용역 결과에 따르자 이렇게 합의해 준 게 우선 애초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어떤 공항을 어떤 목적으로 짓고 거기에 따르는 평가 기준을 뭘로 정할 건지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예. 이걸 확인하지도 않고 덜렁 용역 결과에 따르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제 말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평가 기준이 뭐냐. 예. 공항 입지를 정하는데 가령 국어 100점, 영어 50점 이런 그 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문제 출제는 몰라도 된다 이거죠. 시험 보는 학생이 문제 출제까지 뭘 할지는 몰라야 되는 건데. 예. 국어가 50점이고 100점이고 영어가 50점이면 그건 알고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깜깜이 용역이에요. 배점이 뭔지 어떤 항목을 갖고 시험을 보는 건지. 예.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최근에 확인한 사실이. 예. 고정 장애물이라는 평가 항목이 독립 항목이어야 되는데. 예. 이게 사라졌다는 거죠. 고정 장애물이 대구 거기에 있는 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밀양공항을 둘러싸고 보면. 예. 주위가 산지가 많습니다. 예. 이게 고정 장애물인데 이게 인천공항 용역에서나 해외 공항 용역에서는 항상 독립평가 항목인 겁니다. 당연하죠. 공항 입지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 이른바 영남권 신공항 공항 입지 선정 평가 항목에 이게 빠져 있다라는 정보가 확인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밀양공항을 밀어주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밀양공항에 유리한 시험 이제 과목 채택을 한 거죠.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에다가 신공항을 약속했지만 지금 이 정권은 명백히 TK 정권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이 TK 연구자들이라서 이렇게 대구 쪽에서 원하는 밀양 신공항 쪽으로 시험 과목을 정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만일 어쨌든 선정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게 됐을 일이 발생했을 때는 김영춘 의원께서는 어떤 대응 방안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서병수 시장 관둔다며요. 쪽에서 볼 때는 상식이나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이 무조건 부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 가덕도여야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부산 시민들로서는 이건 불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깜깜의 용역을 진행하고 무슨 과목을 시험 보는지도 모르는데 그 중요한 과목이 빠져있거나 저 뒤로 배점도 작게 숨어버렸다 그러면 이런 엉터리 용역이 어떻게 우리가 승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불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었고요. 자, 오늘은 부산 가덕도 측의 입장을 들어봤죠. 저희가 내일은 대구 경북 밀양신공항 측을 찬성하는 측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